저는 무죄가 나와서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예.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정치 교과서에 따르자면 좀 더 유연해질 것이다. 왜? 중도층에 대한 이 정치적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본인은 직접 내세가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더 극단화돼요. 자신감을 얻었어요. 통탄핵시킨다면서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판결 이후에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졌습니다. 진보층의 결집세가 더욱 뚜렷해지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권의 차기 주자들 힘이 빠진 기색이 역력합니다. 정치대학 3교시죠. 든든합니다. 대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 이 대표의 무죄 판결 이후의 여론 변화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든든한 남자 배종찬입니다. 아, 예. 네, 속은 든든하지가 않네요. 왜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네. 지금 약간 꾸르륵 소리 났어요. 그렇죠. 제가 아침 2끼, 점심 2끼, 저녁 3끼 이렇게 먹어요. 밤에 1끼, 6끼. 네. 아, 정말 하나도 안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네네. 안물안구? 네. 네. 알았습니다. 아니, 혹시 식사를 안 하신 게 약간 뭔가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 이후에 여론 변화 때문에 식사가 밥이 안 아닙니다. 저는 정반대죠. 저는 오히려 폭식을 합니다. 저는 단식은 없고요. 폭식. 네.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네. 그리고 뭔가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된다. 네. 보통 사람들은 단식을 하고 네. 삭발을 하죠. 네. 저는 폭식과 장발로 머리를 더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그렇죠. 결단의 연속인 것 같은데요. 네. 2심 판결 이후에 민주당 지지세가 눈에 띄게 높아졌어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세는 49.5%. 지금까지 최고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종의 악현상이죠. 무죄 선고가 내려진 그 순간 보수층과 국민의힘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쫙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저앉게 되는 현상이 이른바 자불안석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건 또 아니에요. 그래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래도 그동안 30몇 %였었죠. 아니에요. 그거는 한국 갤럽의 조사고 예. 이 조사는 49.5가 나오는 건 자동응답 조사예요. 자동응답. 네. 예, 자동응답에 그러니까, 대한 신뢰.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조금 올라간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조금을. 그러니까 갤럽하고 차이가 있어요. 네. 갤럽하고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럴 거라고 예상을 했죠. 저도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기사 회생을 할 것이다.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중요한 거죠. 그 전까지는 마치 이제 날개를 단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른바 그걸 우리가 네 글자로 기사 회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조기 대선 있겠지. 조기 대선 있으면 탄력 받겠지.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겠지 그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주심이 정형식 재판관이 또 이제 발표하는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이 있어요. 네. 이거 뭐 임 변호사도 아시니 그러면 피고 윤석열 대통령 인용한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탄력을 붙는 그 현상이 지속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기각, 직무복귀 이러면 그냥 없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죄도 다시 어게인. 그리고 남아있는 재판이 몇 개입니까? 5개 재판. 더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위정교사 2심도 남아있죠. 쌍방울도 남아있죠.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는데 공직선거법이 그나마 빨리 진행된 것이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직무복귀를 해버리면 일단은 무슨 임기 단축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대선은 그렇게 되면 2027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어쩔 도리가 없는 어떤 변수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기대면 안 될 일인 거고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그동안 많이 기대해 왔는데 이게 2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와버려. 거기 뭐 수긍하든 아니든 간에 전부 무죄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이쪽에서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계속 기대는 것이 이제 끈떨어진 동아줄이다. 여기 기대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잘못된 전략이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저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이야기하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재명 대표를 이만큼이나 이 부각시켜준 부상시켜준 또 사람들은 누구냐. 국민의힘이다. 계속 이재명 하니까 다 이재명에 집중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심판결문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주어로 해서 뭘 얘기를 하든 허위사실 공표가 안 되게 됐어요. 타인에 대한 그러니까요. 이제는 심지어는 제가 이민선 모른다 그래도 문제 안 돼.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에요. 왜 순간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이민선 변호사가 나를 지지하는 눈빛이었다 그래도 돼. 왜? 사진만 대문짝만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그건 그냥 넘어가. 인식의 문제니까. 인식의 문제. 클로즈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진 사이즈 그대로 내면 문제돼. 근데 대빵만하게 호빵만하게 해서 사진 내면 근데 이민선 변호사 사진을 또 호빵만하게 낼 수는 없잖아요. 아이고 수박만 합니다. 심빵되잖아. 근데 이건 뭐냐면 그런 것에 대해서 참 납득이 안 가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이명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1심 재판부의 판사들의 사고 구조와 2심 재판부의 판사들의 사고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법학 교육을 받고 똑같은 사법고시나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판결을 내는데 완전 달라.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법은 상식의 영역. 완전 달라요. 이렇게 상식이 다를 수가 서로 있구나. 완전 달라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도 이제 정답이 없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대학 입시도 볼 필요가 없어. 아니 그게 정답이라는 명제가 어떻게 성립해요? 아니, 무엇이 옳은가? 아니 50년 뒤에 오답이 될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 시가 왜 그 해석이 정답이야. 말이 안 돼. 새로운 철학적 문제를 우리에게 보내줬어요. 내 의견 표명인데 의견 표명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세상이 대혼돈이 됐어. 그럼에도 이제는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 되고 아내가 남편 되는 거야. 그것도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인식의 문제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는 예.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3심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어떤 게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데이터를 분석하자면 기사회생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 대신 이제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맥이 풀린 거죠. 다. 너무 이건 네 글자로 망연자실. 그러니까 지지층 그동안 힘들게 결집했던 지지층들이 힘이 빠졌다라고 해석을 하면 맞는데 문제는 조금 유의미하게 중도층에서 민주당 쪽으로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층이라 답한 응답자의 52.1%가 민주당, 26.2%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네요. 그렇죠. 중도층은 이제 많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이게 지금으로서는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그동안 묶어왔던 것이 또 이재명 대표의 여러 혐의 중에서 지나치게 하나에만 꽂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일종의 의식의 집중화 현상, 의식의 획일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어떤 거 하나만 꽂혀 있어버리면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이 무죄되니까 모든 것에 대한 무죄가 되어버린 것이요. 대장동, 쌍방울, 백현동, 성남FC 다 무죄가 되는 듯한 인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중도에서는 더 강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기울어지는 건데 여기서 아까 우리 임 앵커가 이야기한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사실은 국민의힘이 키워왔어야 되고 지금도 보세요. 아니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만든 지지세라는 건 없어요.
그냥 지지층들이 전환길 현상이 됐든 무슨 현상이 됐든 간에 결집을 하고 이재명 포비아로 결집을 한 거지 국민의힘이 견인을 해서 견인차가 된 건 없는 거잖아요. 아픈 지적이신데 오죽하면 국민의힘의 유일한 빛과 희망이 이재명 대표라고 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우리 인방송 맞죠? 인방송에서도 이야기했고 했지만은 국민의힘이 뿜뿜뿜해야 되거든요. 발광차려야 돼요. 자기 스스로의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실력 정당이 돼야 된다. 이념 정당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실력 있는 사람은 욕을 하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용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인정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거잖아요. 저 모르겠어요. 이제 주관도 객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요. 다 해체가 되고 해체시더라. 대혼돈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피카소 그림을 보는 듯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목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말씀밖에 없어요. 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는데 기도합시다. 뭘 기도의 저기는 제목 전국 안정. 네. 전국 안정이 돼야 될 텐데 지금 그러면 이제 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면서 활력을 딱 이제 완전히 이렇게 로켓 발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쪽에서는 야 저기에 맞서려면 결국은 강대강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사실 강대강 구도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왜? 이재명 대표도 첫 번째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중도 보수를 표방을 했지만 무죄가 되고 나서는 오히려 이것도 이제 그래서 상황 변화가 예상이 돼요. 왜? 오히려 좀 유연할 것이다. 왜?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주도권을 쥐게 된 거잖아요. 무죄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줄 탄핵 없을 것이다. 또 더 좀 중도 공간 확보 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여유가 있으니. 그렇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더 민초인가요? 더 민초. 네네. 그러니까 민주 뭐 초선. 그렇죠. 이제 민주당 초선 모임이니까 민초죠. 예. 이들이 보면 이제 통으로 탄핵시키겠다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통으로 존재한 게 몇 개, 통팥. 그 다음에 통합. 통 아저씨. 그건 하지 말고. 그런 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통탄핵을 시키겠다는 거죠. 이건 통탄할 일이에요. 통탄할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히 여론을 거스른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출발점이 누구냐면 김어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국민의힘 고발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2021년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 보시면 그때도 생태탕, 페라가모, 백구두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뭐냐면 바로 김어준 방송이에요. 털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뭔가가 방아쇠 효과로 트리거 이펙트 여론을 끌어가줘야 되거든요. 일종의.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역할을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어준 방송인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쪽이 당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먼저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중진이 따라가요.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죠. 이게 뭐냐.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선택지를 중도에 두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그럼 뭐다. 이건 중도마저도 흡수를 해서 완전히 한쪽의 극단을 끝장을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박홍근 의원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정당은 해산할 수 있고 그 정당은 대선 후보를 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법안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제 전략이 뭐냐면 이전에는 중도 외연이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뭐냐면 일종의 보수 끝장 전략이에요. 보수 끝장 전략. 그렇죠. 그러면 여권의 잠룡 중에서 그나마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시나요? 이렇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잘 분석해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날개를 달았다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위축되지만 더 결연하게 이제는 강대강 대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른 목소리가 두 번째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힘들죠. 힘들죠. 예. 그러면은 오히려 더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어요. 윤 대통령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박정훈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송파갑의 박정훈이요. 송파갑의 박정훈 의원도 네. 탄핵은 반대다는 이야기로 입장을 지금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본인은 계엄 해제에는 찬성했으나 탄핵 반대다. 예. 지금 그리고 좀 국민의힘 내에 중도 성향에 섰던 사람들도 이재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진 이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인용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탄핵 반대. 여기에다가 권성동 원내대표마저도 이제는 공개적으로 기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통령에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을 하자면 대통령에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유리해진 국면이 돼버렸어요. 왜? 이재명 대표 무죄로. 이재명 대표가 유죄였다면 또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더 유리해졌다. 김문수가 제일 유리해졌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제일 불리해졌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먼저입니다라고 책을 내고 난 그 시점은 반짝했지만 그 이후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 지금 주춤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이 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 쪽은 상당히 좀 절치부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상황 자체가. 그러네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아련한 짠한 마음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는 우리가 별도로 하자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사람들은 안 하니까. 보수층 사람들. 그렇죠. 보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강력한 이른바 보수 쪽에서의 상황을 보수 쪽에서 인식입니다. 보수 쪽에서 인식을 보자면 강력한 빌런이잖아요. 보수 쪽에서 보자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막강하게 맞서야 되는 입장에서는 대통령 쪽으로 더 똘똘 뭉쳐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재명 대표 산불 현장 갔다가 뭐 욕설을 했네, 숨소리였네, 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민생 우선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현장이 TK 현장이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제 시각이 나왔을 거예요. 아, 이제 대통령 다 됐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반발한 반응들이 나왔겠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아예 차라리 겸손하게 조용히 그냥 경호는 필요했을 때가 좀 지근거려서 경호하되 본인이 좀 조용히 가서 좀 이렇게 공개적인 것보다는 돕고 좀 힘든 분들을 좀 위로하고 이렇게 왔더라면 더 효과가 있었겠죠. 물론 그게 뭐 안 되죠. 경호원 동원. 아니 경호는 해야 되겠지만은 보이셨는데. 경호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의식적인 행보 아니냐.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 더군다나 지금 TK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상당히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히려 이제 쫙 이렇게 해서 마치 이제 유력 대선 후보 마냥 이제 다음 정권은 나의 것인 양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한 좀 이렇게 이 반발 심리가 드러났다. 그 발언도 좀 화제가 됐어요. 나라에 돈 많습니다. 이러고 하라고 돈 있는 거예요. 나라에 돈 많아요. 했는데 그 재난 예비비 다 깎은 사람이 누군데?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들은 네. 좀 그래서 아예 그런 것을 물론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오히려 저는 무죄가 나와서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예.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정치 교과서에 따르자면 좀 더 유연해질 것이다. 왜? 중도층에 대한 이 정치적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본인은 직접 내세가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더 극단화돼요. 자신감을 얻었어요. 통탄핵시킨다면서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취해야 될 그때 이렇게 좀
좀 더 이럴 때는 좀 유연하게 가야 될 때 유연하게 못 가면 그게 어느 순간인가는 그때 했어야 될 때 하지 않으면 어느 상황엔 그게 부러져요. 인변도 알 거예요. 사람의 인생에서도 내가 할 때는 좀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야 돼요. 그런데 막 고집을 피우면서 달려들잖아요. 부러져요. 막 엄마랑 싸우잖아요. 부러져요. 엄마한테 잘하세요. 사법 리스크들이 줄줄이 있다는 말씀인데 사실 지금 이 공직선거법 관련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재명 대표가 엮여있는 사법 리스크 중에서 제일 좀 약한 죄였어요. 그렇죠. 따지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또 하나 첫 번째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여론에서 보면은 지금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 부분은 무죄 시점을 포함한 조사입니다. 25, 26, 27일까지 조사가 된 겁니다. 근데 26, 27. 이 조사를 보면 상당히 좀 관망하는 비중도 오히려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또 급격히 치솟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자, 무죄다. 중도층도 들어온다. 그리고 호남 민심도 좀 달랠 수 있다. 호남 민심이 비그덕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 찰나에 무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조기 대선으로 간다라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여론이 또 뒤섞여 있는 보수층, 국민의힘의 이 지지층들이 또 대선으로 가서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구도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재판 리스크도 3심이 남아있죠. 이게 5월 20일 선고를 내릴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죠. 또 위정교사 2심은 4월 달에 있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사법부의 재판부의 판결되는 성격을 보면 1심, 2심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그걸 생각 안 할 수도 없어요. 가령 지금 2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위정교사에 나오면 대선 못 나가요. 맞죠? 제가 왜 이렇게 잘하나? 제 변호사였나? 그 다음에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도 있죠.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을 여러분들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 참 좋아하는 사람이 물론 한국이라고 하는 독립국가에 대해서 내정 개입을 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어느 정도 대세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한국이 이제는 곧 뭐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겠군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And Korea, new leadership, welcome.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이런 방구도 없어요.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그런데 중국에 대한 때리기는 계속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지금 러시아도 러시아의 그 석유 에너지에 대해서 25% 관세, 푸틴 날 안 따라와? 이러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김정은 뭐 이러지만, 북한에 송금이 됐다? 어때? 그러니까 이거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FBI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한 시선이, 평가가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히려 쌍방울 대북송금이라는 게 아직 무슨 1심 결과도 안 나왔지만 적지 않은 미국이 우리를 또는 국제사회가 우리를 보는 데 있어서 지금 나토 지금 회의에도 외무장관이 좀 참석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는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다.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할 만한 판결이 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될 것이다. 대북송금이에요. 왜냐하면 조성태라는 사람도 있죠. 조성태 맞나요? 김성태. 네. 상태가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이화영. 그렇지 않아. 이화영은 지금 거의 사실 실형이잖아요. 2심까지. 실형이 그것도 상당한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저지른 일인데 그 사람이 혼자서 했다? 모르죠. 또 이것도 사법부는. 의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법부는 그러겠죠. 인생 각자 도생이에요. 어떻게 서로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는 없습니다만 매우 변동성이 크고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는 착착착 공식대로 다음 수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는 예측을 해왔다면 이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3부 시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우리 작가님 이제 짜증을 내요. 정말 각자의 상식이 다 달라져갖고 예측이 불가능해버린 사회가 됐는데요. 그래도 상식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정치대학 3교시 배종상 네. 소장님의 배임 교수 무슨 시간이었습니다. 횡령을 했나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